그러니까 비교하면 코스피가 뭔데 7배나 더 오르냐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의 악재 정도면은 하락빔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 아닌가요? 제주도에 임장 겸 여행을 와서 네. 뭐 일도 잘 끝났고 네. 지금 서울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어제죠. 어제 4,100, 오늘 아침에 4,15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사실 제주도에 있으면서 코스피 전망에 대한 콘텐츠를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배 아픔 이슈로 인해서 찍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코멘트라도 좀 드리고서 어차피 다음 주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울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 정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제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올해가 엄청나게 오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연봉상으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네. 연봉 차트예요. 네. 뭐 이런 큰 봉들도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장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렇게 53% 상승할 때, 32% 상승할 때, 49% 상승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알만한 건 이 코로나 상승장 때죠. 네. 보시면은 약 30% 정도 상승하는, 물론 저점 대비하면 한 60% 상승한 거긴 하지만 그때는 공포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고, 2200에서 2800 정도까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랠리를 즐겼을 텐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유동성 장기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올해만 2025년에만 73%를 올라갔습니다. 원래 60% 아니었나요? 이제 73%요? 네, 3일 만에 또 그만큼의 폭이 올라서 네.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는 73%가 최종적으로 올랐고, 물론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죠. 11월, 12월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경주 에이펙이 오늘부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는 다 반영됐다고 할 수가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실적이 다 좋게 나왔잖아요. 물론 뭐 메타는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다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어저께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이제 사실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인데 결국은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전선, 원자력, 이 세 가지가 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의 절정은 에이펙 관세협정이었고, 오늘 저녁에 이재용 씨와 이제 젠슨항의 치맥 회동, 그리고 8시에 젠슨항 연설, 이 정도 이벤트만 남았지 사실 올해 웬만한 이벤트는 다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이슈라든지 이런 자사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저희 매수매도방에서도 가장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지금 수익률 거의 뭐 47% 정도, 최고가 되고 나서도 한 15% 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말이 안 된다. 지금 장중에 73%까지 갔다가 지금 70%인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된다. 추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게 기본적인,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거 다 뱉어내서 결국에는 이 추세대 하단으로 떨어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폭락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였다. 왜냐하면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이만큼이나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정 주가는 한 3,300 정도가 되겠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EPS라든지 코로나의 팬더멘탈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추세대만으로 봤을 때 20년 연봉을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3,300 정도다. 3,300에서 3,400 정도의 박스 키피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올해 4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펌핑이 됐잖아요. 각종 상법 개정안 이슈라든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물론 하고 있는 건 환영하지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10만 원 넘은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과연 3배를 갈 정도로 실적이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피어 그룹인 엔디비아나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저평가된 건 맞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지. 갑자기 무슨 JP 모건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하고 이런 건 조금 너무 과하다. 오버슈팅 구간 치고도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연평균 4%입니다. 근데 올해가 7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14배 정도 오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갑자기 뭐 2,000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3,500대 정도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수가 한 15% 정도 빠지는 거니까 4,000에서 10%만 빠져도 3,600이거든요. 15% 빠지면 한 3,400대고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상 뭐 작년에도 엔캐리 사건이나 뭐 이럴 때 한 10%씩 막 빠졌거든요. 지수가 한 8% 가까이 빠졌으니까 얼마든지 하루 이틀 정도의 악재 정도면은 하락빔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현재 비중을 갈수록 점점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초보다 지중에 거의 한 80% 정도 줄였거든요. 지금 한 20%밖에 안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팔고 다 돈 다 뺐습니다. 부동산으로 다 뺐고 그래서 나머지 20% 가지고 그나마 랠리를 즐기고 있는데 이것도 하락빙 나오면은 비중을 늘리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되게 웃긴 게 미국 주식 차트 보여주면서 마무리할게요. 한국 주식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럼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그냥 평상시만큼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장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깜짝 놀랐네. 0.3%구나. 지금 다우존스 산업 보면은 어쨌든 코스피랑 비교하려다 보니까 다우존스를 비교하는데 올해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코스피가 뭔데 7배나 더 오르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12%밖에 안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13% 올랐고요. 그러니까 내내 10%대 올랐고 그거는 예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2016년, 뭐 2013년 뭐 이럴 때도 항상 10%대에서 2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물론 지금 20년 내내 오르긴 했지만 항상 오르던 수준 정도로 올랐지 오버는 아니었다. 코로나 때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지 않은 이유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원래 4% 오르는 게 본통인데 코로나 때 20% 올랐어요. 평상시보다 5배 더 올랐잖아요. 미국도 평상시에 한 10% 정도 오르는데 코로나 때 한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 정상화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포모 장세이기 때문에 진짜 돈 버는 사람만 버는 장세였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 비중을 많이 태우신 분들은 확 벌었고 상반기에는 방산과 조선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하지 않았었으면 사실 다른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돈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뭐 다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올해도 거의 경제 성장률 5% 가까이 되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1%, 원래는 마이너스였다가 1%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윌리엄이나 이런 애들처럼 폭락론을 제기하진 않지만 그런 애들은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그냥 당연히 오버슈팅이 된 거는 정상적인 추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뭐 금 투자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논리로 주장을 했던 건데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버슈팅 됐다가 지금 다시 추세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금이 3주 사이에 25%가 빠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25%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30% 오른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추세대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범위지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탐욕에 뛰어든 사람들은 금의 20%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탐욕에 걸갑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딱 좋은 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으로 살짝 들어갈 것 같아요. 주식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의 포모 장세도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본인이 가진 시드의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 사이는 반도체 중심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왜냐면 저는 반도체 장세는 내년까지도 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 이슈는 아직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조는 계속 간다고 보지만 나머지 섹터들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오른 유동성으로 오른 특히나 배터리 쪽은 저는 당연히 다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쇼커버링 때문에 잠시 올랐었을 뿐이지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ESS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연관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테마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벤 같은 종목들도 원주가로 다시 향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락빔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3,600에서 3,700까지 한번 10% 가까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래도 비중을 한 40~50%까지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대단한 상승 추세가 단번에 꺾일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고점 저항이 여러 번 부딪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락빔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5일선 2번 이탈을 하면 그때는 코스피는 확실히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빔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작년에도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 그럴 때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앞으로도 저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들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폭락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다. 다만 국내 주식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국내 주식 유튜버만 6년째고 네. 제가 국내 주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재테크 유튜버라고 저를 표현해왔고 네. 저는 경매나 부동산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왔지 네. 주식으로는 사실 뭐 6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지만 당연히 시장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은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당연히 올해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았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보다 6배, 7배나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뭐 매수 매도 방도 거의 뭐 수익률이 한 70% 가까이 났고 9월 달에 70% 정도 났고 이번 달에도 지금 40%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내 주식이 좋을 때는 당연히 랠리를 즐기는 게 맞지만 그 랠리는 끝이 있다. 제가 오늘 스레드에다가 아침에 썼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연평균 4% 오르는 게 70% 오른 거는 14배나 더 오른 버블이기 때문에 파티장 입구에서 놀아야 된다. 놀더라도. 그러다가 파티가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파티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부자분들, 구독자분들이나 새로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 영상을 빌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5년 내내 드린 메시지는 시수제재차잖아요.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시장이 언제라도 하락 전환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모든 비중을 줄이고 그때는 그냥 공부만 하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심리, 멘탈 이런 것들을 단련하는 연습을 하시면 누구든지 시장의 흐름에 맞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쉴 때는 또 제주나 가까운 여행지에 가서 쉬면서 본인의 마음을 조금씩 다듬는 게 오히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